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여러분,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말로 많이 엮였던 일반인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바로 황하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불매운동이 한창 터졌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데 나이를 먹고도 저러고 사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버닝썬 게이트 때도 연루가 되었었고 필로폰 투약으로 논란이 많았던 박유천이 황하나의 얼굴을 몸에 문신으로 박아 넣을 정도로 서로 좋아하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갑작스럽게 파혼을 하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간에 연예계에서 마약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꼭 연루가 된다, 완전 찐텐 약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황하나가 2019년 박유천과의 필로폰 투약으로 2년간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약을 했다가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황하나의 약 전적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2010년 때부터 대마를 시작했다고 하고 2011년에는 미국 LA에서 불법 마약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강제 추방당했다고까지 본인 입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마약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박유천과의 커플 마약 사건 때문입니다. 전적이 화려한데도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가서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는데 그 집행유예 2년 사이에 또 약을 하다가 걸린 겁니다. 약쟁이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진짜인 것 같죠. 집행유예 도중에 또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도 빼박 몇 년 다녀오시겠네요. 뿅. 이번에 황하나 사태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박유천 이후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에게 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다가 그 남자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황하나는 박유천 사건 때도 박유천이 나한테 약을 권유해서 했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박유천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했었고, 박유천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완전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사례를 만들어낸 사람이 또 이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이제는 사실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이 사건에 관해서 폭로를 한 거는 바로 황하나의 주변 지인들이었습니다. 황하나도 살인자지만 그 죄를 감싸주는 황하나 부모도 똑같은 살인자다. 황하나랑 혼인신고한 누구누구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황하나랑 황하나 부모님이 남편이니까 마약 대신 안고 빵 들어가라고 압박을 주니까 안 그래도 마약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니까 못 이겨서 자살한 것 같아요. 황하나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걸 알 수 있는 폭로고, 그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늘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황하나 지인들의 폭로가 신빙성이 있는 거는 황하나는 과거에도 지인들의 폭로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2015년 마약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지인들의 폭로로 인해 황하나가 지인들하고 통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 아빠랑 삼촌이 경찰청장이랑 다 안다, 완전 베스트 프렌드다,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랑 만나고 오는 길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 아니야? 그래프야.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까지 만나고 오는 길이거든. 내가 사진도 올렸지만 그냥 민원실도 아니야. 그냥 경찰청도 아니고 사이버 소통도 아니야 나는. 이쯤 되면은 지인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친구는 아니고 다 돈 때문에 붙어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인도 평생 백수로 살면서 돈뽕과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네요. 여튼 과거에는 박유천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이번에는 사실혼 관계의 남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박유천은 연예인이니까 나서서 반박이라도 했지, 이 일반인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방법 자체가 너무나 똑같고 지인들의 폭로도 다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박유천 사건 이후로 남양 측에서도 황하나는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손절을 쳐버렸고, 집행유예인 와중에 또 약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는 감옥 다녀오시겠죠. 가서 한 4, 5년 감옥에 있으면은 그동안 약도 못하니까 약쟁이 버릇도 좀 고쳐질 겁니다. 뿅.
연예계 찌라시 중에는 황하나가 약 관련 조사를 받으면 연예계 마약 사건이 줄줄이 터진다라는 찌라시가 있어요.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다 불었다, 뭐 이런 느낌의 찌라시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본인의 허영, 본인의 허례의식을 위해서 연예계에 들락거리고, 또 연예계는 이런 허영뿐인 돈과 인맥 때문에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가 더럽혀지고 약쟁이들이 생겨나고 안 좋은 순환의 연속이겠죠. 이런 사람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버닝썬 게이트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장의 연예계를 바꿀 순 없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슈가 되어야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